자, 반갑습니다. 기독교 탐사 13번째 시간입니다. 네, 그렇듯이 사소한 자랑거리 바로 가보겠습니다. 11년 27일 기준으로 2021년까지 35일 남았어요. 빠른이라 곧 20 됩니다. 아, 빠른 생일이구나. 그치. 아, 나도 빠른 생일이었거든. 그치. 나도 그래서 19의 학교를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였지. 이제 20. 부럽다. 자, 그 다음에 1년 가까이 준비했던 학군사관 후보생 62기 선발에 최종 합격했습니다. 아, 축하합니다. 이런 사람들 몇 명 있던데 모두 축하합니다. 자, 그 다음 그저께 집 가다가 번호 따였어요. 여학생인가? 다들 그 번호 따인 경험들 많이 있니? 나는 진짜 태어나서 한 번도 없었는데 혹시 또 따인 사람도 있으면 자랑 한번 해줄래? 궁금하다. 우리 학생들 중에서는 과연 번호 따인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 몸이 안 좋아서 학생 때부터 병원에 다니는데 한 달밖에 안 남았지만 올해는 더 이상 병원에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 아 그러면 이제 완치가 된 건가? 만약에 완치된 거면 정말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비교과 프로그램 듣고 학교 장학금으로 10만원 탔어요. 온전히 제 능력으로 탄 거라 너무 기뻐요. 축하해주세요. 그치? 아유, 얼마나 자랑하고 싶어. 자기 능력으로 이런 거 땄는데. 그치? 축하합니다. 아직 1학년인데 졸업시험 전 과목 면제 받았어요. 오,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러니까 미리 뭔가를 잘하면은 졸업시험을 면제를 받나 보지? 근데 벌써부터 전 과목 면제 받았어요. 축하합니다. 요즘 성진이 형이 해주시는 사소한 자랑거리를 보다 보면 다 사소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해본다면 유기견 유기묘들을 위해 큰 돈은 아니지만 기부했어요. 그래, 읽어줬으니까 서운해하지 마, 알았지? 그리고 네가 올린 것도 사소한 거 아니네. 되게 정말 잘한 거네. 유기견 유기묘들을 위한 기부 잘했습니다. 그 다음 유튜브 채널 개설했어요. 구독해주세요. 캠캠홍이. 아, 여러분 도와줍시다. 네, 우리 240명이야. 가서 구독 눌러주면 갑자기 한 번에 구독자 팍 느는 거잖아. 그치? 한 번 도와주자. 별거 없잖아. 그치? 가서 한 번 딱 눌러주면 되는 거니까. 캠캠홍이. 그 참고로 나도 유튜브 하고 있는 거 알죠? 그 채널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어딘지 얘기하진 않으니까. 저 이번 학기에 교수 추천 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 축하해. 이것 때문에 좀 애들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던데 정말로 축하합니다. 제가 알바해서 번 돈으로 진짜 하고 싶었던 한국 무용 레슨 받고 있어요. 어렸을 때 배운 거 다 까먹어서 그런지 힘들긴 하더라고요. 오, 한국 무용 심쿵. 진짜 선 예쁘더라. 그 손끝으로 만든 선이 너무 예뻤던 거 기억나가지고 나중에 인증샷 한번.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을 들어가 볼게. 우리가 계속 복습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복습할 거는 8주차, 9주차 수업이었어. 그리고 두 수업 모두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었지. 자, 그 중에서 8주차 수업부터 얘기하자면은 죽음이 갖고 있는 아픔 중에서 바로 죽음이 만드는 이별에 대해서 얘기했었어. 뭐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내가 이러이러해서 비참해, 이러이러해서 불행을 만들어 라고 구구절절하게 설명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들 너무 이 아픔과 고통은 다들 짐작을 하고 있을 거야. 그래서 사실 긴 말이 필요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나도 솔직히 썩 그 기분 좋은 이야기는 아니다 보니까 길게 이야기하기가 좀 힘들기도 하더라고. 그래서 너희가 낸 과제들도 한번 같이 보면은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어. 그 죽음으로 이별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저는 동생과 죽음으로 이별을 경험하였습니다. 저는 동생은 4년 전 교통사고로 잃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어린 나이에 동생을 잃은 상처가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가도 동생이 좋아하던 음식이나 관계되는 일들이 떠오르면 울컥하고 또다시 슬픔이 밀려옵니다. 충분히 최선을 다했더라도 다시 볼 수 없는 슬픔, 누군가를 떠나보낸 그 마음, 절대로 그 아무도 헤아릴 수 없습니다. 동생 사진을 보면 왜 이제서야 이뻐 보일까? 왜 그때는 동생이 이뻤던 걸 몰랐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오고 동생한테 예쁜 말도 못해주고 싸우고 오빠로서 동생한테 사랑을 듬뿍 주지 못한 게 아직도 미안한 마음이 크게 남아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동생과 슬픔뿐만 아니라 추억도 많이 남기고 간 이별을 경험하였습니다. 그치. 저는 죽음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겪는 이별이 너무 무섭습니다. 특정 물건이나 상황을 봤을 때 떠나보낸 사람이 떠오르는 일을 경험해 보셨나요? 아직도 할아버지가 많이 보고 싶습니다. 저녁에 운동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아빠가 계속 전화를 받지 않아 라며 걱정하시는 거였다. 그러면서 혹시 몰라 아빠가 일하시는 창고 CCTV를 봤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빠가 물건들 사이에 껴있는 상태로 움직이질 않으시는 것이었다. 순간적으로 멘붕이 오신 엄마는 서둘러 119를 불렀고 현장으로 차를 타고 가셨다. 친척들에게 연락을 돌렸고 사촌 언니와 친언니 그리고 나는 불안한 마음을 애써 감추고 뭘 좀 먹으면서 기다리고 있었다. 맥박은 떨어졌고 숨만 간신히 붙어있다는 경찰의 전화가 와 살기가 힘들 것 같다고 의사가 말했다며 우시는 엄마의 전화를 받았을 때 오히려 엄마에게 아니야 엄마라고 침착하게 말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상황들이 나에게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기에 엄마에게 그 말들을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시간이 흘러서 결국 아빠가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눈물이 나지 않았다. 너무 믿을 수 없어서 말이다. 아침까지만 해도 아빠를 봤는데 이 현실을 믿기가 어려웠다. 그날 밤은 잠을 자지 못했다. 엄마도 언니도 그랬을 것이다. 이 추운 날 5시간이나 그 상태로 아빠를 내뒀다는 생각이 나를 너무너무 괴롭게 했다. 내가 맛있게 떡볶이를 먹고 있었을 때, 핸드폰을 보며 깔깔거리며 웃고 있었을 때, 과제가 하기 싫어 침대에서 따뜻하게 잠을 자고 있었을 그 시간 동안 말이다. 장례를 치르는 순간순간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애통의 마음을 몰랐던 내가 이렇게 빨리 알리는 생각도 못했다. 너무 갑작스러웠고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냥 눈물만 흐를 뿐이었다.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지만 그럴 수 없다는 생각이 나를 너무 괴롭혔다. 슬픔이라는 단어로는 충족되지 못할 슬픔이었다. 아빠에게 손 한번 따뜻하게 잡아드리지 못했고 아빠 사랑해 라고 힘차게 말아보지도 못했고 안아드리지도 못했는데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이 다 무산이 돼버렸다. 적지 않은 친구들이 죽음으로 인한 이별을 경험한 것 같더라고. 그리고 공통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경험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여기에 대해서 과제를 했는데 밖에 많이 소개하고 싶지는 않네. 나도 좀 마음이 많이 슬퍼서 특히 좀 오늘은 그 내가 좀 준비한 영상을 좀 같이 보면 좋겠거든. 한번 영상을 보고 나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볼게. 오늘은 시간의 무서움이란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 너희들은 시간이 무섭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니? 사실 모르겠지만 우리는 모두 시간이라는 그 강물 위에 떠 있는 사람들이야. 이게 다 같이 우리가 흘러가고 있지. 자, 근데 문제는 이 강물의 끝에는 뭐가 있냐면은 죽음이라는 폭포가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거길로 가기 싫은데 이 강물은 흘러가기만 하지 절대로 거슬러 올라가거나 멈추는 법은 없어. 그래서 영상을 보면은 이 시계추가 반복적으로 움직이지. 그러면서 이 시계추는 절대 멈추지 않아. 우리가 이 영상을 볼 때 가장 슬픔이 폭발하는 부분이 어디였지? 그것은 이 남자가 시계추를 붙잡고서 이걸 멈추려고 안간힘을 쓸 때 대부분 그때 좀 마음이 많이 슬펐을 거야. 왜냐면은 그제서야 이 시간의 무서움을 안 거였거든. 그 전까지는 나랑 같이 하는 사람이 좋은지 소중한지 몰랐다가 점점 이 사람이 아프고 죽음이 다가오기 시작하니까 그제서야 이 시간이 너무나 잔인한 거지. 제발 나한테 조금만 더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에게 좀 더 잘해줄 텐데, 그리고 이 사람과 좀 더 같이 있고 싶은데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서 이 사람을 떠나보내는 걸 경험하기 싫은데 막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이 잔인한 시간은 절대 멈추지가 않는 거야. 우리도 똑같지.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그 시간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데려가기 시작할 거야. 근데 이 시간은 절대 멈추지 않아. 그래서 이 시간과 관련된 노래라는 거가 좀 떠오르는데 그 장범준이 당신과는 천천히 라는 노래를 만든 적이 있었어. 그래서 그 노래 가사를 보면은 뭐 이런 내용이야. 그러니까 뭐 내가 일할 때는 시간이 천천히 가는데 왜 놀거나 즐거운 일을 할 때 시간이 빨리 가지? 그러니까 특히나 내가 좋아하는 당신과 함께 있을 때는 시간이 너무 빨리빨리 가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안타깝고 짜증나요. 그래서 정말 당신과는 천천히 가면 좋겠어요. 이 시간이. 당신과는 천천히 이제 이런 노래거든.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시간에 잘 빗대어 표현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노래가 어떤 특별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부르게 되니까 굉장히 애절한 멜로디로 느껴지더라고. 같이 한번 볼까? 어서 오세요. 네. 화장실 이쪽으로 가시고요. 여기 5958 누르시면 돼요. 네. 예, 잠깐만요. 주차장.
아 깜짝이야. 여보, 네. 사랑하는 당신께 엄마야. 아름답고 착하고 총명한 당신을 만난 지 벌써 40년이 넘었고요. 나는 당신한테 무엇을 해주었나 생각하니 너무 미안할 뿐이었어. 나 나름대로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아주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가 청천하늘의 날벼락 같은 암이라는 병을 얻게 되었지요. 이제는 모든 게 끝이구나. 절망 속에서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 다시 건강해질 수 있다면 남은 시간을 이명신 당신에게 쓰겠다고 약속하면서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남편으로부터. 퇴근 시간 전에는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가는데 왜 집에만 오면 시간이 너무 빨라서 아쉬워. 제대로 못 쉬고 평일 일과 중에는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가는데 왜 집에만 오면 시간이 너무 빨라서 아쉬워. 제대로 못 자고 그냥 시간이 똑같이 흘러가기만이라도. 괜찮죠? 다시 한번. 그냥 시간이 똑같이 흘러가기만이라도. 사랑의 꿈에 취해 뒤척이는 밤이라도 당신과 함께 순간 많은 천천히 천천히 당신과는 천천히. 그냥 시간이 똑같이 흘러가기만이라도 좋은 순간만은 천천히. 사랑의 꿈에 취해 뒤척이는 맘이라도 당신과 함께 순간만은 천천히. 당신과는 천천히. 당신과는 천천히. 아쉬운 밤의 밤이 무서워요. 나는 내일 하루 시작이. 이 모든 밤이 천천히. 좋은 사람 당신과는 천천히. 그녀를 보면서 짧은 맘들을 그녀를 보면서 참 못 끄네요. 그녀를 보면서 짧은 맘들을 그녀의 곁에서 당신과는 천천히.
자신이 이제 암에 걸렸다는 것을 안 순간 그때부터 시간이 얼마나 잔인하게 느껴질까. 정말로 내가 주는 그 시간이 오지 않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이 사람들과 이별하고 헤어지는 게 너무너무 슬프거든. 그런데 이 시간이 자꾸 가는 거야. 특히나 나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깨달으니까 이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거야. 그래서 이 아저씨가 처음 노래 부를 때 그 파트의 가사가 그저 시간이 똑같이 흐르기만 하더라도 좋을 텐데. 그치? 그냥 옛날에 느꼈던 것처럼 딱 그 패턴으로만 흘러도 좋을 텐데 내가 정말 곧 가야 되는 걸 깨닫고 나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거지. 그러니까 제발 당신과는 천천히 이 부분의 멜로디가 정말 내가 들었을 때는 되게 절규하는 것 같아. 제발 시간 좀 가지마. 마치 첫 번째 영상에서 그 남자가 시계추를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는 너무너무나 가슴 아픈 이별을 해야 돼. 그리고 그 이별은 정말로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어떤 즐거움, 어떤 행복, 우리가 쌓아놨던 어떤 명예,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무산시켜버릴 만큼 극심한 고통의 크기를 갖다 주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희가 보냈던 과제를 좀 한번 볼게. 고모는 고모부의 죽음으로 인한 삶의 의욕이 없으신 것 같다. 가끔 부모님께서 고모를 뵈러 가도 고모에 대해 여쭤보면 겉은 우습고 계시지만 속이 공허한 사람 같다고 하신다. 고모는 삶의 행복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모르시는 것 같고 삶의 행복이 사라진 것 같다. 죽음으로 인해 어린 나이에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친구의 부모님이 친구가 하늘로 떠난 그날부터 밖에 잘 나오지도 않으시고 두 분 모두 행복을 잃고 많이 피폐해진 모습이셨습니다. 친한 친구였고 부모님과도 친했던 사이였기 때문에 많이 봐왔지만 친구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이 아팠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잘 버텨주시고 극복해주시길 바랐지만 그러지 못하시고 결국 친구의 어머니까지 앓다가 돌아가셨습니다. 특히나 너희가 과제 때 많이 언급했던 경우가 그 세월호의 유가족들 얘기를 많이 언급하더라고. 그래서 그 어떤 분은 자식을 잃은 슬픔 때문에 결국 참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경우도 있었고. 맞아, 참 누군가를 먼저 떠나보낸다라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을 다시 볼 수 없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고통이지. 근데 동시에 나는 좀 어떤 경험을 했냐면은 내가 먼저 떠나면서 발생할 이별들,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계기가 좀 있었어. 그 왜 내가 지지난주에 응급실 갔다 온 거 밴드에 사진 올렸었잖아. 그랬는데 그때 왜 갔었냐면은 이유는 잘 얘기 안 했었는데 사실은 내가 그 심장이 좀 안 좋았었어. 심장이 처음이었어. 심장이 아팠다라고 느낀 적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심장이 쪼이면서 아픈 거야. 그리고 맥박수가 빨라지고 그리고 심장이 이제 뜨문뜨문 안 뛰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심장이 좀 뜨문뜨문 이렇게 쪼여 아프듯이. 왜 그러지 해서 내가 맥박을 재봤더니 심장 박동이 가끔씩 이렇게 건너뛰는 거야. 그런 거 처음 경험했어. 이렇게 뚱뚱뚱 뛰다가 뚱뚱 이렇게 다시 이런 식으로. 그때마다 또 되게 아프고. 그래서 병원에 갔었거든. 근데 뭐 걱정할까봐 결과적으로 말하자면은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냥 괜찮은 증상이었는데 그냥 이제 어떤 정신적인 문제였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정말 몸은 지금은 괜찮은데 아무튼 그때는 응급실 갔는데 뭐 체크해봤는데 아무런 이상 없지. 그러니까 집으로 가래. 집에 왔어. 집에 왔는데 계속 그런 현상은 지속되는 거야. 그러니까 좀 마음이 들어오면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어쩌면 혹시 내가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뭐를 했냐면은 유서를 썼어. 근데 나는 원래 유서를 쓰거든. 근데 마지막 유서를 쓴 게 한 5년 전이었어가지고 5년쯤 됐으면 업데이트도 할 만하겠다. 그래서 이참에 이제 유서를 썼지. 근데 유서를 썼는데 되게 자세하게 썼어. 왜냐면은 정말로 상황이 몰입이 되니까. 왜냐면 내가 이렇게 심장이 자꾸 이렇게 쓰면서도 아프니까 상황이 몰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정말 내가 죽고 나면 어떤 일이 있으면 좋겠는지, 누구한테 어떤 말 하고 싶으면 좋겠는지 되게 몰입이 되니까 길어지더라고. 그러면서 내 주변 사람들 누구한테도 얘기했었는데 제일 마지막에 누구를 얘기했냐면은 이제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넣었어. 그래서 새벽이와 노을이에게.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내가 읽어볼게. 노을이와 새벽이에게. 너희 순서를 가장 마지막에 넣은 것은 너희가 이 유서의 가장 중요한 수신자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사실 너희에게 유서를 쓴다는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힘들고 눈물이 고여 용기가 안 났기 때문이란다.
먼저 떠나는 나에 대한 원망이 가득하겠지만 역시 그 길을 떠나는 나 또한 고통스럽다는 걸 알아다오. 정말로 미안하단다. 그 다음에 내가 얘네들한테 정말로 가르쳐주고 싶은 이야기들을 한 다음에 이야기를 덧붙였지. 사실은 너희와 하고 싶었던 게 많았단다. 너희에게 공부도 가르쳐주고 싶었고 같이 꿈도 꾸고 싶었고 너희만 원한다면 악기를 알려줘서 합주도 같이 하고 싶었다. 내가 이 땅을 떠나면서 느끼는 가장 큰 비통함은 너희와 시간을 보낼 수 없다는 것이구나. 아빠는 본디 이기적인 사람이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내가 이 땅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나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희는 자꾸 그 우선순위를 위협하는 유일한 존재들이었다. 너희가 태어날 때만 해도 아빠는 부성애라는 것을 느껴보지 못했다. 그저 우는 아이가 시끄럽고 귀찮을 뿐이었다. 그런데 너희와 대화를 하고 정서적 교감을 나누면서 알 수 없는 마음에 혼자 울컥할 때가 종종 있었단다. 맞아, 너희는 이성적인 내가 차마 설명할 수 없게 내 가슴에 찾아온 사랑이었어. 그것을 온전히 주고 가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제 여기까지 쓰면서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멈췄지. 왜냐면 눈물이 자꾸 나니까 눈물을 닦고. 근데 진짜 너무 마음이 미어지는 거야. 왜냐면은 만약에 지금 죽으면은 나는 얘네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난 그걸 못 보는 거잖아. 중학교 입학할 때, 고등학교 입학할 때, 대학교 갔을 때, 결혼을 할 때 분명히 그때 내가 해주고 싶은 게 있고 해주고 싶은 말이 있고 같이 무언가를 하고 싶고 꼭 그 현장을 보고 싶은데 나는 그때 없고 이별을 하는 거잖아. 와, 이게 진짜 가슴을 미어지게 만들더라고. 그러니까 항상 이 파트를 이야기할 때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이별만 생각했었는데 내가 떠나는 이별을 떠올렸을 때 절대 그 크기도 작지가 않더라고. 그 고통의 크기가. 그래서 이것이 바로 죽음이 가져오는 불행 첫 번째 이제 이별에 대한 거였어. 자, 그 다음에 죽음이 가져오는 불행을 얘기할 때 두 번째로 얘기했던 게 죽음이 가져오는 공포였지. 죽음은 너무나 공포스럽다. 무엇 때문에 공포스럽지라고 했을 때 네 가지. 허무. 우리가 쌓아놨던 것이 죽음 한 방으로 인해 다 날아가지, 그치? 그 다음에 시기. 이것이 언제 올지 몰라. 내가 나이가 어리건 많건 아니면 지금 내가 안전하게 살건 위험하게 살건 상관없이 누구한테 올지 모르는 게 죽음이야, 그치? 그 다음 세 번째, 고통. 죽는 순간에 너무너무 고통을 경험해야 돼. 병 걸리든 아니면 사고사를 하든 심지어 늙어 죽더라도 그 순간이 고통스럽기는 마찬가지야. 그리고 마지막, 우리는 소멸하게 돼. 근데 사실 나는 가장 궁극적으로는 소멸의 공포를 말하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소멸을 떠올렸을 때 잘 와닿지가 않아. 왜냐면은 우리는 사실 소멸하지 않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소멸을 떠올려도 실감이 안 나는 거지. 소멸한다? 그냥 뭐 내가 잠자는 것 같을 것 같은데요? 자,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우리 중에서 2300년에 살아남을 사람은 없을 거야. 그치? 2300년 지구에 우리 모두는 없을 거야. 자, 그러면 그때 어딨어? 우리는 진짜 어딨어? 사라져? 사라진다는 건 뭐지? 지금 이렇게 멀쩡히 생각하고 움직이는 내가 정말로 없어진다고? 우주의 어느 공간으로 가는 건가? 그런 수준이 아니라 내가 없어진대. 그럼 그때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아니야, 생각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지. 그냥 소멸한대. 내가 완전히 없던 것처럼,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존재하는 내가 마치 없었던 것처럼 그냥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죽은 후에 10년, 50년, 100년 정도는 누군가가 그리워할 수도 있겠지. 근데 한 2300년 되면은 그 누구도 나를 기억하지 않고 나는 세상에 원래 없었던 존재처럼 잊혀지게 될 거야. 그럼 그때 우린 정말로 어디에 있는 거야? 자, 오늘 이야기를 좀 마무리해 볼게.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 소유, 성공, 사랑, 모두 다 너무 좋은 것들이야. 자,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죽음이 다가오는 순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거의 소멸하다시피 할 거야. 왜냐하면 죽음이 가져오는 그 비참함의 크기는 그게 이별이 되었든 간에 아니면 공포가 되었든 간에 너무너무 크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행복을 크게 만든다라고 해도 죽음에 비하면 너무 작은 크기의 행복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쫓고 있는 행복은 죽음이 다가오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열심히 쏟아야 될 거는 여기도 맞지만 최소한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답은 얻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지.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사실상 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 그렇다 보니까
우리 삶에서 행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싶은 거야. 자, 결론적으로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그것은 모두의 열망이야. 그리고 우리는 오늘도 행복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지.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행복을 너무나 강하게 가로막는 것들이 우리한테 있고,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방법을 취할 수가 없는 것 같아. 악함에 대해서도 죽음에 대해서도. 자, 이것 통해서 나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일까? 그거는 마지막 시간으로 이야기를 남겨두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2시간 남았죠? 우리의 시간도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 Oh, the weather outside is frightful, but the fire is so delightful. And sweet's been the place to go. Let it snow, let it snow, let it snow. It doesn't show sign of stopping. And I brought some corn for Puppy. Lights turned to way down low. Let it snow, let it snow, let it snow. When you finally kiss goodnight, how I hate going out in the storm. But if you really hold me tight, all the way home I'll be warm. The fire is low with dying, and my dear is still goodbye. As long as you love me so, let it snow, let it snow, let it snow. Hey. 자, 미션 같이 보겠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책 제목 알려주세요. 가족들과 방구석 데이트. 아, 가족하고 시간 좀 보내는 얘기인 거구나. 그 다음에 공포영화 봐주세요. 아, 나 공포영화 극혐하는데. 내가 귀신 같은 거 별로 안 무서워하는데 그 왜 깜짝 놀래키는 걸 되게 싫어해. 글씨체 궁금하면 이거 재밌겠네. 귀염있어. 기타는 남자 퀴즈. 노래 불러주세요. 스탠딩의 그 오래된 노래. 40초 동안 막 춤추기. 돼지코하고 꿀꿀. 딘든 띵하고 따라줘볼게. 이거 뭔지 알지? 랩 맛을 보여주세요. 머리 올백으로 넘겨주세요. 무스 발라서 그거 되게 재수없던데. 머리 자르러 가는 브이로그 찍어주세요. 왜 이렇게 내 머리 갖고 뭐라 그래. 먹방. 치킨 먹방. 참고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치킨은 처갓집 치킨입니다. 버스커 노래. 연애썰 하나 풀어주기. 사소한 자랑거리 할 때 이 노래 틀어주세요. 이거는 그냥 오늘 틀어줄게. 오케이. 이 영상을 볼 때쯤 아까 나왔겠구나. 오케이. 사진 속 장소 찾아가기. 행복했던 썰. 다시 추첨하기.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알려주세요. 맛있게 먹방해주세요. 야라고 해도 늘 세상 깜찍하게 부르기 정말 꾸준하구나. MBTI 설명해주기. 하트 한번 알려주세요. 옛사랑 불러주세요. 운동하는 거 보고 있습니다. 이광수 모기춤. 인기 있는 랩 한 곡 부르기. 잔잔한 노래 추천해주세요. 저녁에 학교 한 바퀴 돌아요. 오케이. 래퍼야 랩 한번 해주세요. 참 근데 이거 그 뛰라고 한 사람은 미션 인증해야 되니까 너도 영상에 나와야 된다. 최애 CCM 추천해주세요. 춤추기. 카메라를 응시하며 입술 핥기. 더러워. 캐롤 불러주세요. 오늘 했죠. 코로 리코더 불기. 크리스마스 노래 불러주세요. 패션 수학이. 햄버거 미션이요. 이거는 햄최 메타라는 건가? 몸 챙기면서 영상 찍으세요. 고마워요. 히피펌하기. 히피펌이 뭐지? 롤 종강까지 금지. 왜? 열심히 할게. 왜 그래? 물론 요새 많이는 못해. 일주일에 한 5판 하나? VVS 커버 해주세요. 와. 이거 VVS는 어렵지 않은데 그 춤이 진짜 어렵더만. 그 미란의 춤이. 자, 추첨 가겠습니다. 총 68개네요. 68개까지. 자, 여기다가 값을 입력해봅니다. 자, 이제 내가 엔터 치면 나오는 그 값입니다. 하나, 둘, 셋, 8번. 8번이 둘, 셋, 아이고, 새벽에 약 먹을까요? 너요. 어. 아. 아이고. 잘 먹었다. 저번에 미션지에서 그 내가 촬영하는 환경이 궁금하다고 하길래 좀 알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리고 너희 중에서도 유튜버를 하거나 아니면 영상 찍을 일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한 번쯤 알려주면 되게 좋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한번 오늘 내가 그 촬영하는 환경을 좀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뭐 너희가 수업하는 강의실이기도 하고 지금은 강의가 끝나가지고 녹화를 하는 그런 스튜디오나 마찬가지야. 자, 난 여기에 앉아서 촬영을 하고 카메라는 저기에 있습니다. 근데 카메라가 되게 멀리 있지.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카메라에서 이 렌즈를 굉장히 긴 거를 써. 이 긴 렌즈를 굳이 쓰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긴 렌즈를 썼을 때 그 뭔가 인물이 조금 더 아웃포커싱이 잘 되거든. 그래서 내 영상들 보면은 되게 아웃포커싱이 좀 잘 되어 있을 거야. 그 이유는 이렇게 긴 렌즈를 써서. 근데 문제는 긴 렌즈를 쓰면은 좀 굉장히 멀리서 잡아야 돼. 굉장히 멀리 있지. 이런 단점은 좀 있어. 그래서 나는 어떤 걸 쓰냐면은 미러리스 카메라를 써. 요거는 캐논 EOS M6 Mark II라는 모델인데 약간 좀 과사양이야. 굳이 이걸 쓸 필요는 없어. 이건 굉장히 좀 많이 좋은 모델인데 옛날 거 모델 써도 상관없고, 그래서 카메라에 처음부터 너무 많은 돈 안 써도 괜찮아. 그래서 이렇게 촬영하고 있고, 자 근데 봐봐, 이렇게 촬영하면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은 소리가 선명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대부분 유튜버 영상, 그러니까 대부분 초보자들이 영상 찍을 때 문제 생기는 게 카메라 때문에 문제는 안 생겨. 왜냐면 카메라는 지금처럼 좋은 게 많고, 하다못해 핸드폰 카메라도 대부분 요새는 뭐 흠잡을 수 없이 좋으니까 영상은 문제가 안 되는데 오디오에서 보통 문제가 생겨. 자, 만약에 이 카메라에도 자체 마이크가 있을 거 아니야. 여기 있는 이 자체 마이크로 영상을 촬영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러니까 멀리 있기 때문에 잘 안 들린다라는 것도 있겠는데, 만약에 그럼 멀리 있으니까 저기서 되게 큰 목소리로 말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야. 왜냐면은 항상 녹음할 때 소리는 두 가지가 들어가. 어떤 거냐? 자, 약간 그 소리의 원리 좀 알아야 되는데, 잠깐만. 자, 우리가 녹음할 때 보통 그냥 여기에 마이크가 있으면은 아 했을 때 그냥 이 소리만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소리는 두 가지야. 직접 음과 반사음. 그러니까 이렇게 아 했을 때 이렇게 가는 게 직접 음이고, 반사음은 뭐냐? 여기 뭐 천장이나 바닥이나 그렇게 튕겨서 들어가는 게 반사음이야. 자, 그런데 카메라하고 나 사이가 멀면은 이 직접음보다 반사음이 더 많이 들어가. 그러면서 소리가 웅얼웅얼해져. 그래서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마이크하고 내 입의 거리는 반드시 가까워야 돼. 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카메라는 여기 있어. 촬영은 저기서 해. 어떻게 해야 이 마이크를 가까이 줄 수 있을까? 그때 이 스마트폰을 쓰는 거야. 어떻게 하냐면은 이 스마트폰을 갖고서, 그러니까 내가 촬영하는 걸 이렇게 바로 앞에 스마트폰을 두는 거야. 그래서 이 스마트폰은 그냥 녹음기만 켜는 거지. 녹음기만 켜고 저 앞에 있는 카메라로 촬영을 하는 거야. 촬영은. 그러면서 나중에 편집 과정에서 저기서 카메라에서 촬영한 비디오하고 여기 있는 스마트폰에서 딴 오디오를 합성하는 거지. 그래서 너희가 강의 때 들은 소리도 영상은 카메라 거고 소리는 이 핸드폰으로 딴 거야. 자, 카메라 자체 마이크를 쓰면 소리가 이런 느낌이야. 소리가 작고 안 들리는 것을 떠나서 굉장히 웅웅거리지.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직접 음보다는 반사음이 더 많이 가서 그래. 자, 근데 카메라 소리가 아니라 여기 있는 핸드폰 소리로 다시 옮겨볼게. 자, 지금 확실히 깔끔하지, 그치? 왜냐면은 반사음보다 직접 음이 압도적으로 많이 들리기 때문이야. 영상 찍을 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핸드폰에서 소리를 딸 때 핀 마이크 쓰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 그것도 괜찮아. 그래서 나도 강의 초창기 때 핀 마이크를 썼었는데 지금은 안 쓰거든. 그러니까 한번 핀 마이크를 안 써봤는데 핸드폰 자체 소리도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핀 마이크를 굳이 안 써도 돼. 그러니까 아무튼 중요한 거는 뭐라고? 마이크의 거리를 입과 최대한 가까이 두기. 지금처럼 어떤 촬영 환경 때문에 카메라는 멀어지더라도 이 마이크만큼은 가까이 둬야지 사람들이 그걸 잘 들을 수 있다. 이 정도면 좀 도움이 됐을까 모르겠네.